교수님은 저희 이제 비상구에 처음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력을 찾아보니까 헌재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언제 하신 겁니까? 96년 3월부터 그래서 2001년 2월까지 5년간 근무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이야 헌재가 우리가 대법원하고 최고 재판소 경쟁을 할 만큼 네. 이렇게 깃들이 잡혔는데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헌재에 대한 인식이 좀 어땠나요? 그 무렵엔 제가 이제 2기 재판부 때 사실 들어간 건데 1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정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1기 때는 초기에 헌법재판관들이 사건이 없을까봐 진정선하게 되면 이거 헌법소원으로 바꾸라라고 코치를 해주기도 독려할 하고 정도로 예. 그 1기 때는 그랬다고 하는데 네. 제가 들어갔을 무렵에는 이미 많이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이미 많은 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네. 권한쟁의 심판 등등에 대해서 많이 판결을 하고 위헌 결정도 많이 내리고 권한쟁의 심판도 인용 결정도 하고 하는 여러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만 하더라도 뭐 각 국가기관들이 헌법재판소가 좀 마음에는 안 들어도 왜 그러냐면 이래라 말래라 위헌이다 이렇게 하니까 결정을 컨트롤 내리니까. 그러니까 네. 컨트롤 받으니까 따르고 싶지 않더라도 그러나 안 따른 기관들은 하나도 없죠. 다 따랐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88년 9월 19일서부터 네. 9명의 재판부가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벌써 약 37년 정도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아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이제 세계적인 세계적인 그런 헌법 재판 기관으로 사실 거듭나 있다. 탄핵 재판을 벌써 3번 했고 그러니까요. 정당해산 심판도 벌써 1번 했고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위헌법률 심판 등등 안 한 게 다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엄청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호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헌법재판소는 어느 국민도 이 헌법재판소가 없어져야 된다거나 네. 두드려 부셔서 뭐 파괴를 해야 된다라거나 하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은 아주 낮거나 제로에 가까운 거죠?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하긴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정상적인 법률가라면 네. 이렇게 이거는- 역사와 정통이 있는데. 예, 역사와 전통이 있건 없건 간에 네. 이 헌법 제 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사태를 선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것이 바로 자의적 결정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군을 동원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인도 체포하고 국회의원도 체포하고 하려고 했다. 그리고 만일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망정이지 가결이 만약에 안 됐다라고 됐으면. 생각해 보세요. 어머나. 봉쇄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누구로부터 봉쇄해요? 그건 국회의원들로부터 봉쇄하려고 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진입하는 네. 거는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계엄이 2시간만 갈지 3일만 갈지 맞아. 3년이 갈지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몰랐죠. 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 헌법은 어떻게 될는지 알 수도 없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도 맞아요. 확실치가 않은 여기는 거예요. 단전 단수가 예비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봉쇄가 진짜로, 되고 진짜로 네. 예. 사옥이 예.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교수님 설명대로 우리 세계사적인 기관이 헌재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벌써 3번째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변론기일이 이번 주에도 무려 화요일, 목요일 두 차례 이제 종일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소감 비슷한 것을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접견을 왔을 때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또 실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네. 헌재에 나가 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음.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고 그래서 헌재에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네. 교수님이 그 증인 신문 과정 보셨잖아요. 봤죠. 잘한 결정입니까? 직접 아닙니까? 보지는 네. 못했지만 저는 이제 어제도 저 역시 YTN 틀어놓고서 간접적으로 이제 전해오는 걸로 들었으니까 조금 불편하긴 했어도 그래도 어떤 내용들이 변론이 주고받아졌는지는 대략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헌재에 와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재판이 된다 그런 말씀을 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예, 어제 이제 곽정근 그 사령관이 나오셔서 네.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 그 홍장원 그 국정원 제1차장, 일차장. 네. 국정원 제1차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탄핵 공작의 그 시작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뭐 다 가려지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 본인 아마 잘했다는 게 탄핵 공작의 시작으로 의미를 규정을 지으면서 뭔가 정치적인 프레임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착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고발 사주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보 사주다 뭐 이렇게 프레임을 바꾼 네.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증거인멸을 계속했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경찰이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데도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뭐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계속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압수수색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 군 사령관이나 아니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하는 비화폰, 그거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거 확보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비화폰을 나눠줬고 또 비화폰을 통해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헌 모의를 할 때 안가를 주로 활용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청동에. 네. 그러니까 안가 CCTV도 확보 못하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여인용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그렇고 전부 다 자신과 관련된 증거인멸 지시했다고 얘기하고 또 일부 이제 증거 확보한 것들을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게 뭘까 있겠어요. 당사자의 주장이잖아요. 검찰에 가서 주장을 이렇게 했다더라. 근데 검찰에 가서 사람이라고 하거나 인원이라고 얘기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왜 말이 달라지느냐.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서 네. 결국은 진술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걸 국민들한테 일종의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것도 행여나 안 먹힐까 봐 마지막으로 저들은 적들의 공작에 네. 휘말려 가지고 결국은 말을 바꿨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격해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탄핵 심판 결과가 만약에 파면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거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정말로 이제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혀 끝에 이제 사탕 발림을 하는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통령이 상황 인식이 잘못됐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파국적인 결론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구치소에 접견 가는 사람들도 피의 청구인 윤석열한테 그런 좋은 얘기만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워딩이 나왔냐?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상현 의원하고 이제 가가지고 당당한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전했더니 그가 답하기를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세를 견제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강성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참 불쌍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홍장원 같은 사람이 한두 명만 더 있었어도 그리고 더 가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정도의 착각에는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당당해서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봐서는 한 85명 정도 국내에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제 지인들과 친구들과 가족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 안에서 자료를 막 검토하는 게 아니라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못 본다 그랬어요 보니까. 네. 네. 주장에 따르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제가 이제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자기 소송에 대해서 특히나 법률가들은 계속해서 검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변호인 오면 무슨 말을 할까 막 고민하고 또 변호인 접견하고 나서 또 얘기 논리를 만드는데 이분은 멍하니 있다는 게 지금 나의 어떤 선동 선제에 통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근에 뭐 홍장원, 곽종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탄핵 공작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탄핵 공작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인 것이죠. 아니 당장에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곽종근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비화폰으로 통화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증거 없으니까 당당하게 임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김용현도 지금 비화폰으로 검찰 출두하기 전에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하고 통화를 하고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출석 관련된 얘기들을. 그러니까 그때도 네. 왜 공수처로 가냐 경찰로 가냐 검찰 왜 택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성우 차장 같은 경우 그 비화폰의 서버를 그렇게 죽자 살자 지키는 것이고 또 희한한 게 검찰이 김성훈에 대해서 지금 그 영장을 2번이나 발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뭔가 지금 다 꽉짜 맞춰진 것들이 있는 것이고 신용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어쨌든 검찰이 창원지검에서 윤석열 부부의
명태균과 카톡 280건도 다 숨겼던 거 아닙니까? 작년 11월부터. 이런 것들이 공작이고 이런 것들이 음모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음모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네. 다시 밝혀야 됩니다. 네. 자,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약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뭘 다 지금 이제 공작 일변도로 나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렇죠. 구속 구속하고 기소를 기소할 수 있냐? 예.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일부 뭘 기각을 하고 그러니까 압수수색 기각하고 비아폰 이런 것들 이제 기각을 하고 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것이 수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런 일부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뭐 공작이다 이제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국가 이 말하자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 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두머리 죄로 그렇습니다. 공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란의 특징은 뭐냐? 지금 정부가 내란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내란을 했으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소위 그 셀프 쿠데타가 네. 이제 됐던 건데 이런 그 행위를 하다 보면 한두 국가기관이 관련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경찰대로 경찰청장 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네. 아마 790명을 경찰을 동원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국회를 미리 와가지고서 이제 다 둘러싸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보낼 테니까 군대 뒤로 보내라 했을 거고, 뭐 또 검찰이라고 또 연관이 안 됐겠어요? 많은 기관들이 지금 연루들이 됐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특검. 기소를 하고, 예? 특검을 구성해가지고 특검을 하면 최고로 좋겠지만, 네,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어야 돼요, 조금. 상호간에 지금 이 수사하는 상황들에 제가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네. 그런 거예요. 네. 검찰이라고 그래서 항상 검찰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모든 그 검사들이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일체인 것처럼 동일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거기도 정치검찰. 거기도 헌법을 소화하고자 하는 검사들도 있고 또 관여된 그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 하니까. 보고 얘기하시죠. 예. 그렇다면은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결국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헌법을 파괴한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을 으쌰으쌰하면서 어깨동무해가지고 네. 결국엔 그 책임을 묻는 데까지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지금 대통령이 구속 기소까지 된 상황인데 네. 검찰들은 이걸 공작으로 했다라고 네. 폄하를 하기만 하면 네. 그러면 검찰들이 힘이 빠지죠. 오늘 강성필 평론가 오늘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저는 TV에 나가거나 다른 방송에 가서 네. 헌법재판소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물론이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최고로 믿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믿어야 네. 되고 경찰도 믿어야 돼요. 이 순간은 적어도 같이 믿고 손잡아야 되는 거죠. 예. 적어도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서 헌법 질서, 무너진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믿고 나가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어제 이제 내란 예. 피의자인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고 있잖아요. 뭐 헌법재판소장부터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이념 편향적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구치소 찾아가가지고 옥중 정치를 하도록 자기들이 오히려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 말을 전하면서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그 이기용 칼럼에도 나왔던 비유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1층과 2층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1층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 현관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적발이 됐어요. 결국은 못 붙였어요. 불발이 그쳤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2층에서 매일 뭐 층간 소음도 일으키고 담배 피우고 담배 꽁초도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아파트 주민들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1층 주민이 2층 주민한테 화풀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2층 주민의 그동안의 행태를 아니까 1층 주민이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심정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 불이 붙었다고 가정하면 아파트 주민 그 동 전체가 불에 휩싸여서 다 죽어. 다 죽을 수 있었던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심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심정적인 공감 같은 거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 1층 주민한테 구치소에 가가지고 면회하면서 1층 주민의 말을 옮기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진영이 뭐 민주당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지금 보수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공감하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고 민주당에 대한 적대감으로 뭉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을 지른 방화범한테 가가지고 아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아 그동안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그리고 했더라고요. 기일을 하나하나 차차 진행이 될수록 심리 내용을 보면 볼수록 우리 국민들 다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그 네. 진술을 보면은 결국 꼬투리 잡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관되게 본인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거기 나온 인원이라는 표현을 두고 네.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나는 의원이라는 인원이라는 표현을 원래 안 쓰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그런 굉장히 지역적인 주장을 하기 이릅니다. 맞아요. 교수님. 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왜 군대를 투입했는데 이걸 물어야 됩니다. 예? 왜 특전사 요원들이 거기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우선 국회의사당 내 이제 본회의장에는 그 들어가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네. 거예요. 예, 분무기 수화기. 막 뿌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침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자제한 거라고 봐요. 그 특전사 요원들이 아마 자제했다라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봉쇄가 실패한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 안에 들어간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요원을 끌어내요. 요원을 왜 끌어내요? 그냥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철수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해가지고서 국면을 그 모면하려고 하는 시도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도대체 왜 12개의 헬기가 동원이 돼서 특전사 요원들 707 특임단들 네? 이런 군인들이 거기 왜 모였는데요? 국회에 왜 왔는지. 네. 네. 그리고 공소장에 보게 되면 제 기억이 정확할는지는 몰라도 1,500명이 넘는 그런 군인들이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경찰들만 3,790명 이상 네. 투입이 됐고 이 규모를 보세요. 봉쇄하려고 했던 게 뭔가? 국회의원들로부터 봉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성희 평론가님. 네. 그 보니까 그 인원이라는 표현 네. 그 피청구인 윤석열이 한두 번 쓴 게 아니라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나는 인원이란 말을 안 씁니다 말하고 1분 42초 후에 인원이란 말을 또 씁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또 증명을 합니다. 언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진술을 할 때도 김용현을 향해서 불필요한 인원이 뭐 아직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본인의 한 말을 본인이 방어하고 본인이 거짓말한 걸 또 해명하고 지금 계속 모순에 빠진 거예요. 네. 그리고 아, 2023년 5월에는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인원사랑. 김성환 변호사님. 네. 이게 아, 근데 붙었네. 그 인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아직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제기도 하고 또 특권은 또 받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 나가는데 뭐 분장도 하고 다 하고 딱 수의도 안 입은 상태에서 양복 딱 빼입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신은 그렇게 지금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경고형 계엄이 있기 때문에 통치권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자신은. 그리고 다시 복귀한다고 생각하면 국민들 볼라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인정하겠습니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어이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인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핵심 저희들도 막 열심히 방송 나가서 핵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요. 계속 반박하는 논리를 나름대로 막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원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서로 신문하고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원을 끌어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말이 애초부터 성립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곽종훈 사령관한테 대통령이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한 게 12월 4일, 3일 날 10시 27분에 계엄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12월 4일 0시 20분에 곽종훈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요. 이건 분명하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통화 기록이니까. 네. 근데 그 707 특임단 요원들이 국회 그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게 34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요원을 끌어내고 인원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끌어내라고 네.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시 국회의사당 안에 있었던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국회의사당이 무슨 동물의 왕국입니까? 사람 아닌 동물을 끌어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동물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 의결을 방해하려고 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 지칭했든 의원으로 했든 요원으로 했든 맞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끌어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공소장을 읽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 이렇게 익명 처리를 해가지고서 제출한 공소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접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읽을 때 좀 힘듭니다.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가나다라로 블랭크가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대략 이제 다 알 수 있죠. 그럼 그 준비한 거를 보면 계엄 준비를 한 거 보면 목적이 분명했어요. 국회 봉쇄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 봉쇄를 위해서 다들 그 준비를 했고 그 봉쇄라는 게 뭐겠습니까? 또 그 시간에 국회를 봉쇄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 네. 국회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처음에 다 막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담장을 뛰어넘어서 들어오시고 뭐 해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서부터 시작해서 190명의 의원들이 들어와서 네. 천신만고 끝에 다행히도 이제 계엄을 해제 요구하는 안이 통과가 됐죠. 그렇지만 원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봉쇄예요, 봉쇄. 예, 그래야 얘기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해제 의결을 못 하니까 의결을 그래야지. 예, 네. 계엄 선포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를 보세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척결. 일거에 척결하기 위하여. 일거에. 네. 네, 그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그다음에 어제도 변론할 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홍장원 그 제1차장한테도 네. 그게 이제 그저께 화요일 날 변론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간첩 다 잡아들이라고만 얘기했다면서요. 거기서 의미하는 그 간첩은 아마 반국가 세력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반국가 세력은 전부 국회의원들일 수도 있어요. 국회고 국회의원들일 수 있어요. 그게 담화문에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진입을 봉쇄하고 그다음에 체포조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체포조의 운영과 그 계획이 굉장히 자세하게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방사 B1 벙커에 예. 네. 거기에 감금을 하고 신문 계획까지도 이제 선관위 예, 선관위의 네.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나오고 이런 것들을 왜 했겠어요? 그거는 바로 국헌문란에 말하자면 헌법기관인 네. 국회와 선관위 이런 그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끔 네. 하기 위한 만일에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를 갖다 그렇게 무력화시켰을 때는 그 정당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정당화 근거를 어디서 찾았을까? 부정선거 선관위를 급습을 해서 거기서 서버를 반출을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 공무원들을 체포해서 야구 방망이 등등의 뭐 많은 케이블 타이, 예. 케이블 타이 반달 원형 절단기 등등의 많은 어떤 고문 도구까지 준비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신문조 제2 수사단이라고 하는 신문 그 맞습니다. 기관까지도 네. 우상원을 계획을 필두로 한, 했어요. 네. 거기서 불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뭐였을까? 어떤 그 얘기를 바랬을까? 부정선거에 의해서 지난번 선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진술을 얻어낸 다음에 그러니 이 국회는 해산해도 충분하다. 해산하는 것이 무효다. 정당화된다. 네. 이렇게 나갔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완전히 국헌문란인 거예요. 문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합리적 상상이 가능한 네. 얘기예요. 지금까지 나온 그 자료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예.